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지금 동의 수가 37만 3,396명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이준석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좌우 대통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역대급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괜히 비호감도 1위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아무튼 한 달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청원이 성립이 되는데요. 지금 37만이 넘었고 곧 40만 달성할 거기 때문에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소위원회에서부터 청원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제가 독려하고 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뭐 이미 5만도 넘었고 그냥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웃긴 일들이 생길지 네, 다이나믹한 아주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달해 드릴 소식입니다. 바로 한 중국인 커플이 어떤 곰팡이 균을 미국에 밀반입하려다가 이제 걸렸다라는 소식인데 그냥 단순히 곰팡이 가져오다가 걸렸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곰팡이가 굉장히 위험한 잠재적으로 농업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균을 몰래 미국에 밀반입하다가 걸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요, 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건데요. 미국의 CNN에서 미국 미시간의 그 공항입니다. 거기에 중국 출신의 젠 윈칭이라는 여자랑 그리고 남자친구인 류준용이라는 사람을 음모, 밀수, 허위 진술, 비자 사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이들이 밀반입을 했는데요. 곰팡이를 밀반입했는데 그 중에서도 붉은 곰팡이라는 거예요. 붉은 곰팡이. 이 균이 굉장히 위험해서 예를 들어서 그 밀이나 보리 그리고 옥수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는 그런 작물들이죠. 여기에 전염을 시켜가지고 어떤 병을 일으키냐면 이삭 마름병이라고 해서 그걸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이삭 마름병은 곡식의 이삭 부분에 이제 발생하는 곰팡이 병인데, 그러니까 붉은 곰팡이가 대표적인 원인인 거죠. 이 이삭에 침입을 해서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병입니다. 초기에는 이 이삭의 일부가 갈색으로 변하다가 곧 짙은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퍼져서 결국에는 이게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고 병든 곡립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게 인체나 가축 건강에도 완전히 해로운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의 농업 관련해서는 이게 뭐라고 FBI가 말을 하냐면 잠재적인 농업 테러 무기다. 이 붉은 곰팡이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FBI가 이 곰팡이에 대해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는 가축과 사람에게 구토, 간 손상, 생식적 결함을 유발한다. 라고 이렇게 FBI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 커플이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원이고요. 그리고 또 이 젠이랑 류, 이 두 사람이죠. 젠이 여자고 류가 남자입니다. 이 젠이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원이고요. 류는 그 중국의 한 대학교의 연구원이래요. 그리고 두 사람이 커플이고 류가 이전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류가 지난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이번에만 잡힌 게 아니고요. 지난해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에 입국했을 당시에 배낭 안에 곰팡이를 숨겼다가 세관에 또 붙잡혔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봉지 안에 든 곰팡이가 어떤 물질인지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이후에는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서 사용할 계획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중국에서 이 곰팡이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국정만 아니었다면 이제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곰팡이균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젠이라는 이번에 걸린 여자가 중국 정부로부터요. 붉은 곰팡이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실제로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미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미국에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붉은 곰팡이를 반입했다는 거.
심지어 몰래 밀반입하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당국이 가장 심각한 국가 안보 우려를 낳았다. 두 사람은 미시간 대학교 연구실을 이용해 계획을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고요. 지금 미국에 구금 중이에요. 이 젠은 그러니까 젠이라는 여자는 지금 미국에 잡혔습니다. 구속이 됐고 10일 날 법정에 출두를 할 예정인데 그 남자친구인 류라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작년에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또 붉은 곰팡이를 가져오려다 걸린 그 남자친구 류는 지난 7월에 중국으로 송환이 됐는데 행방이 그 이후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면요. 사실상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체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못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 영상으로도 많이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유학생들 있죠. 대학교의 유학생들, 특히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거나 관련 분야의 전공자에 대한 어떤 그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냥 한국 언론은 무조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대학교를 때린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를 해 놓는데 아니 그냥 바쁘신 분이 왜 그렇게 대학교를 때리겠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내막을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좀 아쉬운 그런 언론들의 행태를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이 유학생들은 미국의 유학생들은 본인들은 맨날 그 불쌍한 척 비자가 취소돼서 막 떨고 있다. 비자가 취소될까봐 지금 나 학교를 잃을까봐 막 그렇게 떨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막상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보면 지금 막 붉은 곰팡이 데려오고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중국 공산당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저번에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MIT 졸업식에서 이 반이스라엘주의를 관련한 그 내용을 담긴 어떤 연설문을 읽었어요. 이게 언제 읽었냐면 졸업식 행사에서 MIT 졸업생이 메가 배물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졸업식에 왜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막 이런 그게 필요한가요? 이게 완전히 그 미국의 좌파 사상에서 나온 어떤 그런 사상이거든요. 반이스라엘 이런 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MIT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표적으로 트럼프랑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하버드 쪽뿐만 아니라 뭐 콜롬비아 대학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대학교들이 이런 좌파 사상에 지금 굉장히 물들어 있고 트럼프는 이것을 계속해서 좀 척결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모순인 게 그렇게 반이스라엘 하면서 막상 하마스는 비판을 하지도 않는 뭐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볼 때 정말 그들의 목적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법원하고 이게 또 문제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버드대의 유학이나 연수 비자를 중단하는 어떤 포고령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또 한번 효력을 일시 정지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님 포고문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학업이나 하버드가 주최하는 교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포고문을 발표를 했는데 하버드가 또 다시 한번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것을 무효해달라라고 했는데 법원이 또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받아들여져서 이 버로즈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판결을 내렸는데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도 없이 하버드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어서 효력 일시 정지 명령은 법원의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라고, 네, 이렇게 또 판결을 해서 법원이 또 한 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이나 어떤 그런 정책에 있어서 또 한 번 태클을 거는 그런 다시 한번 이게 그제 나온 내용인데요. 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버로즈 판사가 지난번에도, 그 외국인 학생을 등록을 제한하려는 이 미국 행정부의 조치를,
막았었던 그 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사법부 간의 갈등이 정말 첨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명령을 하고 무슨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이게 대학교에서 예를 들었지만 정말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제동을 걸고 태클을 걸고 사법부가 먼저 나서가지고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도 지금 네, 사법부가 굉장히 지금 넘어가나 마느냐 물론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또 18일 날 있고 뭐 12일 날 재판 중지법 통과될 수도 있고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별개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는 좀 이렇게 답답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소식은 좀 좋은 소식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중국 밖에서 드디어 중히토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호주 업체가 그냥 라이너스라고 하는 그냥 일반 호주의 기업이 그냥 중히토를 만들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호주의 라이너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것이 미국 국방부와 이미 동맹 체결을 했었던 그런 호주 라이너스 기업이 이번에 중히토류를 중국 밖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 팽진 씨랑 통화를 해서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 곧 이제 아마도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해서 미중 또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처음에 파탄 났던 이유가 바로 이 히토류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걸어버렸고 미국 기업은 이 히토류 없이는 지금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방산이나 반도체나 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산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수출 제한을 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풀지를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이 파탄이 나고 다시 한번 이제 재개를 하기로 트럼프 대통령님과 핑진 씨가 통화를 하고 다시 한번 재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히토류라고 있어요. 히토류가 하나가 아니라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중히토류라고 그게 이제 중국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더 독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가 17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질량이 가벼운 7개를 경히토류라고 하고 무거운 10개를 중히토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히토류가 국방, 항공, 뭐 첨단 산업, 뭐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핵심 물질이어서 경히토류보다요 더 귀한 취급을 받는 게 이 중히토류입니다. 경히토류는 다른 곳에서도 생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이 중히토류는 중국이 99% 이상을 생산하는 완전한 독점 체제가 지금 바로 중히토류 생산 실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디스프로슘이라고 해서 디스프로슘 이게 100%였어요. 100%. 중국이 100%를 생산했는데 이번에 이 라이너스라고 하는 호주 히토류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장에서 이것을 생산하는데 성공을 했고 6월에는 중히토류 테르비움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디스프로션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100% 중국에서 생산이 됐는데 처음으로 이 산업 구조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균열이 생긴 겁니다. 이전에 4월 4일 날 중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관세 어떤 전쟁을 하기 초반에 4월 4일 날 이 7종의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6종이 중히토류였어요. 그 중에서도 디스프로슘이 들어간 거고, 미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찔러서 이렇게 수출 제한을 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이 최근에 그린란드 관련해서 뭐 매입 의사다 이런 것도 밝히고 뭐 우크라 관련해서 광물 협정 체결한 것도 바로 이 중히토류 확보를 위한 그런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주 라이너스에서 처음으로 이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중히토류 원소인 디스프로슘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히면서 완전히 지금 지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이너스를 보면 이 호주 서부에 마운트 웰드라고 하는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채굴한 히토류 광석을 호주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걸러내고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장에 보내서 순도 높은 히토류 원소를 생산을 합니다. 히토류가 이 매장량이
다른 데가 이제 적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이 일단 4,400만 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맞는데, 브라질도 2,100만 톤이 있고요. 뭐 인도도 있고, 호주도 있고, 베트남도, 다른 곳도 꽤 많습니다. 미국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왜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제품의 70% 이상을 생산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정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환경을 굉장히 크게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광석에 이 히토류가 굉장히 미량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순도 높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굉장히 그 독한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물과 토양이 오염될 수 있고요. 방사성 폐기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때도 히토류 최대 생산국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채굴한 광석을 모두 중국에 보내가지고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중국의 히토류 독점 체제가 형성이 된 거예요. 미국이 작년에 8,000톤의 히토류 제품을 수입했는데 이 중에 70%를 중국에서 들여왔고요. 네, 아무튼 간에 이런 환경 오염 문제도 문제지만 그 중국이 이런 기술을 계속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가 절감을 시키고, 그래서 한때는 뭐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환경 오염이 나더라도 그냥 자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하자라고 했는데 원가 자체가 중국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서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수입한 히토류의 국가별 비중이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히기로는 중국이 70%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13%, 일본이 6%, 에스토니아 5%, 막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디스프로슘을 생산 성공한 호주의 라이너스 기업이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토류 국가별 비중 수입이 말레이시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뉴스가 지금 나온 겁니다. F-35 전투기예요. 여러분, 그 히토류가 얼마나 들어가냐면 그 전투기 한 대에 히토류가 408kg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엄청나죠? 그리고 대형 구축함 같은 경우는 2.4톤의 히토류가 들어가고, 뭐 공격형 핵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4.2톤의 히토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방산 쪽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거를 빨리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님과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이 최근에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호주의 기업 라이나스가 미국 텍사스 쪽에도 이 공장을 만들어서 이 중히토류 정제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미국 국방부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3,540억 원 규모의 이 정도의 규모를 미국 국방부가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들어가냐면 내년부터 해가지고 생산에 진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히토리 업체도 있어요. 이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가 미국보다 조금 더 이게 좀 다변화를 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미국에서도 히토리 업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SA 레이어스 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올 1월에, 연구실에서 99.1% 순도의 디스프로슘, 이 히토류, 그러니까 히토류를, 중히토류를 성공해서 양상 공정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빨리 나오는 거는 아니죠. 당연히 빨리 나오는 건 아니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이 라이너스가 그래서 이 히토류, 중히토류를 생산 성공했다는 것은 정말 큰 뉴스고요. 이 호주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광산 이외에도 현재 그 서북부의 브라운스 레인지라고 하는 지역에 히토류 광산을 또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연간 디스프로슘이 279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양이죠. 중히토류가 묻혀 있다고 해서 라이나스가 단순히 이런 거를 이제 성공했다라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여전히 중국보다 생산량이 크게 적고요. 미국 업체가 이제 양산 기술을 갖추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라이너스가 이 중히토류 생산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 미국이 이 히토류를 계속해서 수출 제한을 하고 몸 일만 나면 미국이랑 싸우려고 하면 그냥 히토류 수출 제한하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카드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을 계속해서 히토류로 압박하려고 하는 이 중국의 어떤 움직임에 조금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고, 이 미국 국방부도, 그리고 미국 정부 측에서도 이 라이너스를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빵빵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생산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마무리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건 외신에서 인용한 거예요. 디지털 타임즈에서 겉으로 넣지만 러 정보부 비밀부서의 중국은 적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8쪽 분량의 러시아의 연방보안국 FSB라고 합니다. 여기 문서에서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그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게 유출이 된 거예요.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건데 제가 뭐 뉴욕타임스 믿지를 않지만 굉장한 좌쪽 언론이라서 그렇게 신뢰하진 않지만 뉴욕타임스 말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제 평가를 했냐면 그 봉쇄됐죠. 러시아 공급망이 굉장히 봉쇄가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그런데 중국이 그 공급망을 조금씩 독점을 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고 이런 스파이 활동을 러시아 쪽에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쟁 기술까지도 염탐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러시아가 중국을 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적으로. 그래서 겉으로는 협력하는 것 같은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이 서로가 굉장히 서로를 견제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그 방첩 프로그램을 승인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중국 스파이를 잡아내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승인을 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친해 보이지만 친한 건 아니고 서로 견제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후속 기사가 나오면 나중에 또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버들 알고리즘을 위해서 여러분 도움 좀 요청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항상 달아놓는데요.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계속 이렇게 채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